여러분, 못생긴 씨입니다. 네, 여러분. 돈 뺏고 학교 폭력을 하면은 이 뚝배기 브레이커가 찾아가서 진짜 뚝배기를 깨버릴 수도 있으니까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아이에게 찾아갈 겁니다. 건강해져서 이제 공부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를 알기는 정말 옛날부터 알았죠. 얘가 활동했을 때부터. 뭐 SNS 되게 오래 했으니까. 제 또래 애들 중에 유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얘가 툭하면은 막 기부를 하는 거예요. 막 걔 있잖아, 기부봉사하는 애 라고 하면 또 알아요. 아, 걔. 자기는 괜찮으니까 애기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앞장섰습니다. 도와주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게 다 얼마예요? 봉사하러 외제차를 타고. 멋있네요. 어디든 달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정산 좀 할게요. 그리고 뭐지 병원비는 정산했고요. 저런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선행으로 유명한 유 씨. 그가 봉사활동에 매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2014년 암에 걸린 유 씨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암이라고 했죠, 지금. 네. 가난한 형편에 수술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유 씨의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청년의 사연에 사람들은 십시일반 수술비 모금 운동을 시작했고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봉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뭐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가난했어요. 자신도 겪어봤던 가난이기에 사람들을 도왔고 이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밥도 못 해드리고 난방도 안 되는 차가운 방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런 그에게 열광했고 그 인기에 힘입어 화장품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5시간 만에 팔리는 지라고 합니다. 어이구. 좋은 소식은 제 유튜브를 보시던 구독자분 중 한 분이 명품 백화점에 순차적으로 납품을 해주시고 케어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100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버가 됐습니다. 저 100만 유튜버만 받을 수 있는 버튼이죠? 그건 아무나 못 받아요. 불편 끼치게 그는 되지 않는 영상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그의 행보를 응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걔는 천사였죠. 정말 그 멋있는 인물이었죠. 가정사도 저렇게 불우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남을 돕잖아요. 이미지가. 장기 확장에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딱 맞는 적임자였죠. 저희 마케팅 어떤 홍보 수단으로서.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회사의 홍보 모델로 유 씨를 눈여겨보고 있던 지난 3월 기적과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당장 저에게 뭐 돈을 빌려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사장님이 계십니까? 그럼 자기는 뭐든지 하겠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제가 술 먹다 말고 형님 제가 꼭 가야 됩니다. 나 얘 오늘 꼭 잡아서 나 얘랑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회사 단기간에 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유 씨와 밤늦도록 얘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에 같이 일하고 싶었던 사람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쵸. 그리고 유 씨는 대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유튜브 수익이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적어도 5, 600만 원 지금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매달 받았던 유튜브 그 수익 정산된 걸 보여주면서 저한테 3억만 빌려주시면 이 유튜브 수익을 이자로 주겠습니다. 대표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100만 유튜버니까 믿고 했겠죠. 그런데 3억을 빌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아 유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어제 3억 받은 게 부가세를 생각 못하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 저보고 3천만 원을 좀 더 넣어주실 수 있냐. 또? 갖고
달 끌어다가 보내줬어요, 돈을. 아이고. 누가 세요? 수상하지 않나요? 그 이후 유 씨는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며 연락해왔다고 합니다. 대표님, 제가 대표님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화장품 파는 거 말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유튜브는 수익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 발주 비용을 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통장으로 6억을 빌려갔어요. 이야.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말을 바꾸면서 그 6억은 아내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돈이고 에? 3억 6천만 원을 더 빌려주십시오. 저렇게 많이? 너무 끊임없는 요구인데요? 화장품 회사 핑계를 대며 수차례 돈을 빌려갔습니다. 빌려준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지자 대표는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너무 많이 들어갔다 싶었을 때 그냥 화장품 회사하고 유튜브 소유권을 옮겨오고 인수를 해야겠다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얼마 줬어? 35억. 이야. 대표가 인수를 결심한 이유는 매출액 때문이었습니다. 아. 금액 꽤 많이 되네요. 이러니 35억이 큰 돈이겠냐고요. 이 인수하는데. 2달에 갖고 8억 팔아먹었네요. 8억 5천. 그러네요. 괜찮네요. 인수할 만하네. 유튜브 채널과 화장품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니다. TV가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함께 콘텐츠도 제작하며 사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아. 그런데 대표님 이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폰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누나가 이 사실을 처음 알려준 사람이에요. 누나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나인데요. 네? 네. 누나, 친누나인데 늦은 시간에 진짜 죄송합니다. 누님 분이 계셨구나. 이번에 제가 네. 네, 사고를 좀 친 것 같은데 개인 채무 때문에 뭐 사람들이랑 얽혀있나 봐요. 지가 벌린 일을 이제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와, 근데 35억 갖고도 수습이 안 되는 정도로 벌려있던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내 차를 사셨으니까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내셔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유 씨와 가족들은 유 씨가 투자 사기를 당해 돈을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대표님도 이거 처리 안 하시면 곤란하실 텐데요. 뭐가 사고 친 게 있는데 뭘 대표님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얘 이미지 나락가면 대표님도 피해 보시는 거 아닌가요? 화장품 회사도 인수하셨고 뭐 유튜브도 뭐 하는데 없으면 그것도 의미 없는 거 아시잖아요.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변제를 해달라는 거죠 지금. 결국 대표는 유 씨 대신 거액의 빚을 변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믿어줄 테니까 앞으로 조심하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혹시 한테 뭐 개인 투자자 돈으로 회사에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 관련해가지고 들으신 내용 있으실까요? 그 5월 20일 날 님으로 제가 돈을 보냈거든요. 그 돈 네네. 다시 돌려달라고 다시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다시 그대로 보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시는 바가 없으세요? 아 이거 뭐야? 잠시만요. 네. 저 지금 정말 손 떨리거든요. 원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원금 들어가면은 쓰실 거 딱 남겨두고 다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저게? 대표가 입금해 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는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겐 대표의 전화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행의 아이콘, 100만 유튜버의 배신. 인터넷은 떠들썩했습니다. 유 씨는 빌린 돈을 주식과 도박에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이라는 반응 중에 눈에 띄는 댓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혼식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의 줄임말인데 아마 결혼 자금을 피해 보셨나 봐요. 결혼 준비에 사기까지 당해 정신이 없다는 지원 씨. 유튜버 유 씨와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랍니다. 더 열심히 봉사를 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 이후로도 몇 번 만나게 되면서 친해졌죠. 작년 8월 오랜만에 연락해온 유 씨. 돈을 빌려달라는 갑작스러운 부탁에 지원 씨는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결혼 자금까지 빌려주었지만 결국 유 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곧 써야 되는 자금이었기 때문에 막막했어요, 진짜. 배신감 같은 게 좀 크셨겠어요. 엄청 컸죠, 진짜. 네가 사람이라면 나한테 연락해라라고 제가 했거든요. 하루아침에 믿음을 저버린 남자. 사람들은 왜 그를 그토록 믿었을까요? 그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착하고 100만 유튜버에 열심히 사는 친구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저한테는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100만 유튜버에다가 선행의 아이콘이라 하고 자신은 100만 유튜버다. 국민이다. 유튜브 속 그의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한테 표현을 할 때 이거죠. 난 너밖에 없어. 난 너무 불쌍한데 이 불쌍한 내가 너밖에 없어를 강조하기 위한 스토리라인이 쫙 항상 똑같았던 거예요. 지난 4월 화장품 회사를 인수하고 난 후 대표는 유 씨로부터 금부치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아버지 유품입니다. 이런 거 나한테 왜 주냐. 막 지에 막 역경을 막 얘기하면서 이게 내 심장이다. 이건 내 심장 같은 거다. 그때 그걸 딱 건네는데 뭐라 해야 될까요? 일을 하고 싶었던 유가 지 심장을 나한테 건네네. 되게 오글거릴 수 있지만 이거는 되게 간절한 사람이 받았을 때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렇죠. 아, 내 심장이다. 심장 맡겼다. 좋은 선택일 것이다. 뭐 이런 거겠죠. 대표는 그 순간 진심으로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지 딸내미 돌잔치 때 본인의 딸의 돌잔치에서 받은 거를 아버지 유품으로 둔갑해서 저한테 준 거죠. 아이고. 대체 그의 진심은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거짓말인 걸까? 이거 진짜 인증 안 받으면은 막 미백에 도움되고 주름에 막 도움되고 이런 단어를 쓰면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죽고 싶어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어머니께서 진짜 발로 뛰면서 연구를 해서 레시피를 짜서 만들어주신 게 바로 이 로션이에요. 네. 전문적으로 그 화장품을 제조할 만한 어떤 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기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광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화장품에 대한 품질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또 다른 피해자 민성 씨는 아직도 그를 만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3억을 빌려주면 유튜브 수익금을 주겠다며 접근해온 유 씨. 와. 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하. 그 자기 회사 그 사이트 그런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줄 정도로 관리 사이트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줬기에 믿었답니다. 저런 믿음이 가죠, 사실은. 그렇죠. 유 씨는 돈이 많다는 자랑도 일삼았습니다. 지금 회사에 왔다 갔다 했고 나니까 100억이더라고요. 와 나중에 가수금으로 해가지고 제가 슈퍼카 하나 새 차는 못 해드려도 중고는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슈퍼카 해준다고? 와. 올라갔네. 가족 명의의 고급 승용차만 여러 대였다고 합니다. 와. 피해자 하늘 씨도 그에게 자랑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본인 계정만 팔아도 뭐 30억이다, 집이 얼마다, 차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이제 통장 내역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보여주고. 하지만 무엇보다 용서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저희 누나도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누나도 아팠고 자기도 아팠고 너무 공감이 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누나가 암 수술하고 후에 있을 치료로 받을 보험비가 있어요. 그 돈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해서 돈을 받는 게 어떠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사람들이 믿었던 그의 모습은 그저 가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 씨는 올해 5월과 6월 두 번의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글에서는 투자 채팅방에서 사기를 당해서, 그리고 두 번째 글에서는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글에서 모두 자신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아 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제가 봐도 올해는 거짓말이었고. 저 말은 다 진실이 아닐 것 같다. 약간 이런 의심이 들었었죠. 전문가는 유 씨의 입장문을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지금 파국적인 결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본인의 책임은 전혀 없다. 또 본인이 도박 중독이나 주식 중독에 대해서는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공황장애라든지 조울병이라든지 이런 병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렇게 남 탓 또는 병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씨는 피해를 입은 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저 도박 유 씨가 통화를 해온 거네요. 제가 안 돌려드리려고 그냥 누나 돈을 결혼생활 자금을 그렇게 탕진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고요. 차라리 저도 죽을까 싶다가 죽으면 피해자들 원금 회복은 어떻게 해요? 누나도 결혼 원금인데. 자수를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약간 자수를 하러 왔다니까 고소인이 있어야 접수가 된다라고 경찰서에 돌려보내서 왜 자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받아주시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올렸다고. 3주간 자수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 3주간 자수를 저한테 계속 와가지고 자수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아주고 그런 건 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5월 27일 날 이제 1억 4천만 원을 입금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제 피해 금액이 됐거든요, 고스란히. 제가 입금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잠수를 탔어요. 핸드폰이 계속 꺼져 있었어요. 제가 입금을 한 날. 처음에 뭐 한두 번은 깔끔했는데 그 후로 점점 매출을 크게 요구를 해요. 지저분하게 줬다 뺐다 하면서 마지막에 들어가게 된 돈이 1억 5,500이고 저의 경우에는 어렵게 유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시간탐사대 송한섭 PD입니다. 네, 누군지 압니다. 일단 경찰서 가서 저도 지금 파일 정리하고 이런다고 지금 바쁘거든요. 뉴스 기사 내용 그대로 그런 상태이고 네. 왔다 갔다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 정리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게 또 전화로 얘기하기 좀 그렇네요. 제가 날짜는 정했으니까 장소를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은 꼭 유 씨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겠다던 유 씨는 마지막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약 6년간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어머니한테 많이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결혼 생활도 그렇게 순탄치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하고 불면증이 심해서 유튜브를 좀 찾아보다가 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명상을 이렇게 해주는데 목소리도 차분하니 괜찮아. 처음에는 수면도 취해보기도 하고. 온라인을 넘어 그가 운영하는 명상원에서 직접 명상을 배울 수 있다는 소식에 미연 씨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수업 대상이 미연 씨한테 딱 맞네요. 보니까요. 제가 우울증 이거를 너무너무 고치고 싶었으니까 저는 마지막 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찾아간 거거든요. 5-6번 받고 나니까 효과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미연 씨가 이곳에 매료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봉사활동 단체가 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느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보람이 됐었어 그게.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삶의 활력을 찾은 그녀에겐 꿈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지도자 코스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수를 하면은 본인처럼 이거를 명상센터를 열 수도 있고 사람들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거 참 좋은 거다.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선한 그렇게 해갖고 그때 수업을 이제 제가 신청을 한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된 1대1 수업. 그런데 이곳에서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데요.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제 마주 앉아갖고 제가 어렸을 때 뭐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감정이 복받쳐 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흘러갔죠. 그런데 수업이 마무리될 때쯤 그의 갑작스러운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응? 뭐죠?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갑자기 일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뒤돌아서 벽을 짚으래요. 짚었더니 이제 머리서부터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처음엔 특별한 수업의 일종이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두드리면서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등허리가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허리서부터 이렇게 밑에 하체를 내려갈 때는 요거는 좀 힘들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계속 이제 망설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허벅지, 엉덩이 이런 데를 내려가니까 계속되는 신체 접촉에 불편하다 이야기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는데요. 아하. 허리를 이렇게 잡더니 눈을 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님을 참 아끼고 좋아하는데 결혼도 하고 유부남이라 갖고 이런 말을 제대로 못했다. 아니. 난 그때 되게 비현실적이고 이게 뭐가 맞지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왜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아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수치심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느낌 때문에 빨리 이거 끝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더 강하게 항의할 순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가 없다면 또다시 동물 같은 집에서 혼자 우두커니 그 우울증에서 헤어나기가 힘들겠구나. 봉사도 너무 좋은 거니까 내가 조금 말 안 하고 참으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나간 일.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님이 목요일마다 명상 말고 본인 음악 방송을 했어요. 음악 방송도. 오늘은 이제 자기가 혼자 하지 않고 이제 초대 손님 저를 도와주는 이제 무슨 리포터 비슷하게 해갖고 사연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데요. 참. 힘을 이렇게 깎고서 이제 안으로 이렇게 넣어갖고 밖으로 끊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아니 이거 비싼 거라고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해주겠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이 상황을 우연히 목격한 영은 씨에게도 그날의 일은 생생하다고 합니다. 목격자가 있었군요. 그날도 제가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방송 있는 날은 제가 가끔 가다가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뭐 무대도 꾸며주고 하는 적이 있어요. 정리를 막 하는데 이걸 달아준다고 손을 넣었다 뺐다 등에 뭐 어떻게 했다가 막 계속 오래 하는 거예요. 표정이 진짜 완전히 죽을 상이었어요. 누가 봐도 진짜. 이건 이상하죠. 이상하죠. 원치 않았던 신체 접촉의 반복. 더는 묵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사과를 안 하시면은 이거는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걸 멈추고 한테도 화가 가지만 가족한테 딸들한테도 화가 간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불교 용어 같은 거를 써가면서 다 받게 된다고. 그 당시는 목소리를 다 깔면서 악업이 다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이건 참. 저는 또 마음 공부의 선생님이죠. 자신의 감정으로 이렇게 이거는 정말 예의 없는 짓이거든요. 자신의 심성의 변환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과를 낳습니다. 앞으로 업이 두터워져요. 김 씨는 미연 씨와의 통화에서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에게 알리겠다고도 했다는데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라도 저는 웃으면서 편이고 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 오픈하겠습니다. 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성추행받은 거 제가 다 얘기하겠고 어떤 얘기든지 다 오픈하겠습니다. 네네 좋아요. 그냥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다 까신다고 했잖아요. 뭐 성추행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풀씨를 왜 만듭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는 그동안 수없이 내가 참았는데 그런 거는 아니 다 내가 흘려보내고. 미안하다는 얘기 안 했습니까? 그와 있었던 일은 미연 씨에게 크나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갖고 하혈을 엄청나게 했어. 그래갖고 그냥 병원에 찾아가서 뭐도 했는데 이상은 없대요. 그냥 스트레스인 것 같다고 정신과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미연 씨의 일을 목격했던 영은 씨. 사실 그녀도 불편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다는데요. 저는 명상보다는 약간 봉사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나누고 봉사하고 그 방송을 되게 자주 하는 거예요. 밤마다.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아니 까지 가서 그 교수들이니 직원들을 모아놓고 1,000만 원을 받고 강의를 했다고 하니 이런 사람 있나? 저는 그때 완전 신세계를 본 느낌이었어요. 아, 이 사람이면 믿을만 하구나. 명문대학교에서의 강연과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뻗어나가는 그의 활동. 조용히 후원만 하며 김 씨를 지켜봐온 영은 씨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석했다는데요. 연예인처럼 혜성처럼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다 이제 자기 막 돌아다니며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앞에 갔길래 저 아무개 엄마입니다. 그랬더니 눈 동그랗게 뜨는 거야, 그 사람이. 늘 아이들 이름으로 후원을 하셨다고 해요. 상상했던 얼굴과 똑같으세요. 이러면서 겨드랑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요 안에를 이렇게 넣어요. 네? 이거를 그 말랑말랑하게 스펀지 만지듯이 만진다니까요. 이야. 하지만 자신보단 미연 씨의 일이 마음속에 가시처럼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따지기도 잘 따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왜 그걸 못했을까.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제가 좀 죄송하고 이거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혹여나 하는 마음에 SNS에 명상가 김 씨를 고발하는 글을 올린 영은 씨. 놀랍게도 그에게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이들이 더 나타났다는데요. 아, 더 있다고요? 그중 한 명인 지혜 씨는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갔는데 마침 그 유튜브에서 자기 수업한다고 올려가지고 수업 2개 들으러 가가지고 그때 알게 됐어요. 수업하고 끝인 줄 알고 집에 왔는데 그 먼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외국에서 명상을 가르치고 싶다며 영어 수업을 부탁했다는 김 씨. 그런데 영어 수업은 갈수록 지혜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는데요. 저한테 그 갑자기 남자 성기가 영어로 뭐냐고 알고 있는데 계속 일부러 물어본 거였어요. 갑자기 여자 성기는 또 영어로 뭐야? 이거 그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알려주니까 갑자기 한국어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저보고 따라해보라고. 왜 묻지도 않는 걸 알려주고 따라하라고 합니까? 친구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대하고 넘어갔고 또 어차피 그거는 이제 저에 대해서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때도 이상했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이 메시지는 대놓고 저한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었죠. 그날은 김 씨에게 자기소개를 가르쳐주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시를 항상 만들어요. 그 제 소개한 예시를 써서 보냈어요. 지혜 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는 질문과 함께 자신은 침대에 있는 걸 좋아한다며 예문을 적어 보내자 돌아온 메시지는 정확히 제 침대에 가서 러브러브 하는 걸 좋아하고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 너 침대는 편안한 곳이고 나는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내가 제대로 받은 게 맞네. 여러 번 읽어봤어요. 믿기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봐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또 유튜브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이럴 리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이게 뭐지? 이후로도 반복되는 성희롱에 항의하자 그로부터 연락이 끊겼다는데요. 하지만 유튜브만 키면 알고리즘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떠가지고 너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럼요. 딱 보이는 순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제 마음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제가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상담가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그분께서 근데 이거 한국에서는 이거 성희롱인가 그거 맞다고. 뒤늦게나마 그간 불편했던 일들에 관해 대화를 나눠보려 했지만 김 씨는 응답이 없었고 그녀는 그를 고소한 상황. 그렇게 지난 7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화탐사대는 김 씨를 잘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제보자 정미정 씨도 만나봤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그냥 노래 부르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멋있어 보였고 또 그분이 활동하는 지역이 저희 집 근처인 것 같아서 그냥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 명상가가 아니라요? 과거 유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수 김광석을 모창하며 화제가 된 김 씨. 그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스타였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경력도 있으셨군요. 처음에는 TV였어요. 명상이 아니고 TV였는데 너무 말을 잘하고 사람이 너무 착해 보이고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했어요. 그가 지금의 유명 명상가로 자리 잡기까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도움을 줬다 주장하는 미정 씨.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저도 보태고 또 이제 여기저기서 뺏겨와서 이제 영상을 점점 업로드하면서 이제 명상 유튜버가 조금 더 커지고 명상가처럼 포즈 취해보세요 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지적장애를 가진 딸과 김 씨의 봉사단체에서 약 3년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와서 그냥 이렇게 주무르고 가는 거예요. 설마 장난이었겠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와서 또 다시 또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주물럭거리면 제 가슴이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영훈 씨도 겨드랑이 쪽을 만졌다고 했는데 똑같네요. 똑같은 상황이네요.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심한 가정폭력 피해자였었어요. 아픔이 있으셨어요. 남편한테도 굉장히 저랑 저희 딸이랑 굉장히 심하게 맞아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저의 그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맞대응하지 못했어요. 최근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 아픔을 나누던 중 딸 연주 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애가 자기도 성추행 당했다고 말을 하니까 지적장애가 있는 연주 씨는 그 일을 힘겹게 글로 옮겨두었다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2017년 9월 17일 우리 쪽에 왔어요. 등을 쓰다듬으며 우리 지역 끈에 있는 데를 만지고 또 왼쪽 거위를 만지며 또 어깨 손을 얹어서 사진 찍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부끄러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으면서 참았어요. 당시 연주 씨는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가 막혔죠.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분노가 막 차올라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왜냐면 이 고소를 한다는 자체가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니까, 그래서 거의 약으로 버티면서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면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왜 엄마나 어른들한테 좀 이상해요라고 말 못한 이유가 있어요? 부끄러웠어요. 전문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가스라이팅은 위협적인 가스라이팅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선량한 형태의 가스라이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아왔던 그 사람은 굉장히 선량하고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성범죄 행동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얼어버리는 이런 동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게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의 상황이 무척 우려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실이나 이별에 대한 그런 아픔을 겪었던 취약한 분들인데 또 이번 일 때문에 다시 또 외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재외상화라고 하는 심리적인 후유증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경미한 성추행처럼 보이는 사건들도 10년, 20년씩 이런 후유증을 남게 되는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비교를 해본 연구로는 전쟁터에 나간 군인만큼의 후유증을 똑같이 보이더라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지혜 씨의 사건 조사가 한창이던 때 온라인 방송을 통해 자신이 수사받고 있음을 밝힌 명상가 김 씨. 제가 어제 우리 조사관분들 그리고 변호사분들, 법무법인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 사람은 절대 고쳐 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경전을 인용해 의미심장한 말들을 남기기도 했다는데요. 다른 사람을 괴롭힐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반드시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 평화가 있는 날이 없을 거예요. 싸움을 즐기는 사람은 그 업이 계속해서 그전에도 부모가 싸웠고 자식이 싸웠고 본인과 부모도 싸웠고 남편과도 싸웠고 또 싸우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본문이나 경전을 이런 내용으로 수사를 받다 예전에 이게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냥 흘러갔는데 오늘 저에게 부탁해서 이 교훈을 주시네요. 뭔 소리야. 지난 9월 검찰에 기소된 후에도 온라인 방송과 봉사단체 활동은 계속됐는데요. 실화탐사대가 김 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궁금합니다. 해외에 봉사를 하러 갔다는 김 씨. 그의 사무실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요. 취재진의 연락에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 김 씨. 그는 제보자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며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그날 이후에도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미연 씨는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피해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진짜 마음에 진정 어린 그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내가 힘들게 이런 게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 그때 당시 그거를 자를 수 있다면 정말 그거를 그 시간을 그냥 누가 잘라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